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6.25 전쟁 때 약탈된 것으로 추정된 문화재인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현재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문정왕후 어보, 오늘날로 치면 직인과도 같은 건데요. 이는 중종의 계비였던, 즉 두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에게 명종이 성렬대왕 대비라는 조노를 올린 기념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하고요. 현종 어보는 효종 2년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정왕후 어보는 한국전쟁 당시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LA 카운티 박물관이 한 개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장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로 밀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직지신대 요절부터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도석사 금동보살 좌상까지 문정왕후 어보가 돌아오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그것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국민들이 모르게 국익에 저해될 수 있는 거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살아간다 최강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한화 이글스 보살 팬들을 위한 팟캐스트 김성석 기자의 최강 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매주 월요일 김성철 기자가 한 주간의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와 소식, 임마 프로의 전망, 그리고 선수단 주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두 번째 오셨는데. 방송을 자주 듣다 보니까 다들 나와서 방송을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만 전화로 녹음한 게 참 죄송스러워서 기회가 시간이 있어서 마침 또 방송 나왔습니다. 네, 오늘이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인데 우리 기자님은 올 상반기 본인의 인생을 좀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떠신가요? 저희 상반기는 제가 작년 말부터 외근 기자에서 지금 작년 말부터 편집 기자로 지금 근무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 편집 기자로서 열심히 또 새로운 업무를 배워가는 시기였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다시 좀 완숙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상반기 인생을 평가하자면은 임병환 기자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복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미 준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초등학교 교실의 점심시간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학교 급식이 중단된 이날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꽤 많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더운 날씨에 혹시 아침에 싼 도시락 반찬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 부모가 직접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날 일선 학교는 점심시간을 다소 앞당겨 오전 11시 20분부터 개별 식사를 하도록 했으며 교실에 에어컨도 틀어줬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교실에서 나눠 먹으니 좋다는 반응과 가방이 무거워 매일 이렇게 못 먹을 것 같다는 푸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학교에 싸갖고 다녔으니까 급식이 없었으니까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지만 요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풍경이라는 게 또 그 세대가 바뀌었다는 걸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사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도시락을 싸오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소세지 반찬 싸우는 친구들과 네. 김치 싸우는 친구들과의 그 차이. PD님 당시 때는 소세지가 가장 맛있는 반찬이요. 네, 소세지가 제일 이제 좀 귀한, 네, 그거다 이제 계란 이렇게 입혀가지고 네. 그 반찬이 싸우는 생각납니다. 부잣집,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집에서 해 먹어요. 그거 예, 가끔씩. 갑자기, 군침이 네. 도네요. 그리고 좀 가난한 집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김치하고 나물 뭐 이런 거 멸치볶음. 근데 멸치가 요즘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는 단무지가 기억이 나죠. 아, 단무지, 그렇죠. 단무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보편적 복지가 급식에서는 답이 아닌가.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음에 상처 입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도시락 싸들고 여름에 다녀도 이렇게 안 죽었거든요. 음식이 이렇게 네. 간을 조미를 하면요 그렇게 쉽게 상하지는 않아요. 원래 뭐 식재료에서 조미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때도 고생했으니까 요즘 애들도 고생해도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조분들, 주로 이제 급식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신 건데 그분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조금 실어주셔서 당신네들이 파업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먹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보다 빨리 저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당국에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적인 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날 그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반찬을 싸왔을 때 좀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학교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도시락을 못 싸온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담임교사가 싸온 도시락을 선생님과 나눠 먹었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급식이 갑자기 또 중단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학교 급식,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이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그분들의 노동, 급식을 계속 유지하고 또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절감하는 기회가 된 거죠. 네,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약자잖아요. 강자가 네. 아니라, 네, 그 약자의 편에 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1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9일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해 민선 6기 대전 시민 시정 만족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권선택 시장의 시정을 평가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문창기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온 오프라인 334명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선 6기가 대전 시정 발전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26.9%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4%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50.9%가 부정적 의견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민선 6기가 대전 시정 발전에 기여했느냐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10.5%, 약간 그렇다는 8.1%에 그쳤습니다. 특히 갈등 관리 정책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갈등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1.1%였고 약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18%로 부정적 의견이 69%에 이뤘습니다.
그나마 대전 시립의료원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51%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건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앞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 교수는 민선 6기 대전 시정 발전 기여도는 약재점을, 정책의 정보 제공, 의견 수렴, 갈등 관리 등은 이전 지방 정부보다 못한 수준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기사 쓰신 분이 저희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이 권선필 교수라는 분이 권선대 시장하고 어떤 이름이 비슷하니까 친인척 관계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였었고. 네, 이렇게 낙제점을 줄 정도라면은 사실은 아니 분석을 많이 해서 또 뭐 좀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권선택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워낙 이제 그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사하신 주체가 시민단체 중심이니까 다소 좀 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 대전시에서 마련한 그 시민이 선택한 허심탄회 경청 토크라는 이제 그런 행사를 열었었어요. 권선택 시장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뭐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은 1년간 그 대전 그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대요. SNS의 빅데이터들을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제일 가운데 컸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나왔고 권선택, 최우수상, SA 등급, 시민 참여, 공약 이행, 약속 사업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주로 이제 그 이루고 있거든요. 키워드들이.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게 평가가 상반될까?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경청과 소통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거는 권선택 시장님의 연관 검색 아니면 빅데이터 주변에 같이 검색되거나 대전 시장인데 아마 본인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대전 시민이 가장 부각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근데 이번에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 한 거에서는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민선 6기 3년이 시민들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대전시 측에서 여론에 좀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보면 칭찬 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 좀 심한 비교를 하자면은 그 국정 역사 교과서 나올 때 그 교육부에서 엄청난 그 소위 말해 찬양 일색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필요하고 했었잖아요. 왜 자꾸 겹쳐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 한 설문조사가 지금 표본수가 보니까 334명이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과거에 이제 대선 때 여론조사할 때 보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2,000명 표본조사 아니면 1,000명까지도 여론조사 표본이거든요. 그러면 전국 18개 시군에 1,000명을 대상 여론조사한다면 한 시군에 사실 100명 남짓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 334명 대전을 시민 상대 조사 이게 뭐 대전 시민을 전체를 대변하는 신뢰성이 아주 높은 자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저는 그런 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 뭐 갑천 친수구역, 뭐 개발 사업 이런 거, 상수도 민영화 이런 것들도 키워드 있을 법한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근데 아까 우리 경청과 소통 이야기했지만 또 갈등 관리 관련 부분에서는 더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정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사실 이렇게 갈등, 어떤 개발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봉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갈등을 덮고 행정을 그냥 계속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정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계속 노출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갈등 부분이 가장 취약한 걸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많이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또 선거도 있고 뭐 재판도 이제 판결도 앞두시고 계신데 네. 다들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세종교통공사 사장이 대학 강의 자료를 직원에게 대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 속의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사대감 본부 기획국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TJB가 보도했는데요.
평택대 경임교수인 세종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사장 임용 조건의 하나로 대학 출강 때 연가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3월 22일 학교 업무로 출장계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등 6차례 연가 대신 출장을 냈으며 최근 세종시 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출장을 지우고 휴가 처리로 뒤늦게 변경했습니다. 또 고 사장은 대학 강의록을 대필시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중인 직원이 고 사장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 고 사장은 TJB와 인터뷰에서 강의록 작성을 시킨 건 맞지만 단순한 보안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건 공기업 사장이 아니더라도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자기 개인적인 업무로 나갔는데 공무 처리라고 나갔다는 거고, 네. 그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직원을 시켰다는 거고, 네네. 이건 업무상 뭐 배임 뭐 이런 횡령 이런 거 우리가 왜 네. 보통 그 도지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 그런 혐의들을 걸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 대학을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수강하러 가는 경우에도 연가를 내야지 출장을 내면 출장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기 일하러 가는 거지 그 자기 그 소속된 기관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대전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직원분이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사에서 그 공사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사장이 사적 일을 하라고 시키는, 그렇게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당 그 교수 수업 자료를 만들었던 해당 직원은 인터뷰를 좀 거절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였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압박이 되겠죠.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뭐 그렇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요즘 21세기인데 아직까지도. 아유, 나도 우리 원고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세종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이라고 이제 실명 공개가 됐어요. 네. 우리 언론에서. 네. 뭐 산하기관장이니까. 근데 왜 우리 그 이제 어떤 논란의 중심 그 기자님하고 요즘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네, 드리는 네, 그분도 보기는 까면 무슨 소송을 하네, 뭐 명예훼손이 걸리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좀 뭐 그 관련한 것들 보도한 사람들 뭐 소송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네, 있는 그러니까 것 같고. 그 대학 교수 갑질. 네. 그 이름을 공개하느냐 여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명시화된 딱 규정은 딱은 없지만 그 해당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직에 있느냐 아니면 대중적인 업무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한번 판단 기준으로 일단은 네.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공연하시고 이러면은. 네,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네. 네, 다음 뉴스로.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대전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지역 사회 기여도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인데요. 2016년 대규모 점포 지역 기여도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18곳이 지역 상품 구매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4.9%였으며 2015년 4.7%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에선 이마트가 지역 상품 구매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NC백화점은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이 없었습니다. 코스트코는 5.7%, 롯데마트 3.3% 수준입니다. 인쇄물을 제작할 때 지역 업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반대로 보안, 경비, 주차, 청소 등의 영역에서는 외지 기업에 발주를 주고 본사에서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총괄 계약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 대규모 유통업체 종사자 3,170명 중 95%가 지역 인력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인쇄물이 조금 많이 그 구매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운송료가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 다시 네, 가져와야 되는. 그뭐 택배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들 테니까 그건 싸서 네. 그런 거 같고. 네. 근데 이 NC백화점은 옛날 롯데 그 동양백화점 자리에 네, 생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전무라는 게 참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너무 낮네요. 그 지역 상품을 구매해 주는 게. 지금 대전시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아마 여기서 본 것처럼 인력을 아니면 그 사업의 발주를 어디서 하느냐인데 그 사업 발주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서울 발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구매율이 낮아지는 또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좀 뭐랄까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높은 자리 말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네. 분들만 고용한다는 네. 그 고용 지수만 높다는 얘기인 건데 그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신데 정인구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상임 대표님이 이제 그런 글을 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할 때 보통 대형마트 같은 데를 많이 가고 그럼 거기서 쓴 돈이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본사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경제는 더욱더 악화된다. 네. 따라서 그 대형 유통 자본에 가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좀 개선하지 않으면은 골목 상권이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이거는 뭐 소득주도 내수 진작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돈을 써도 대형마트 가서 쓰면은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돈은 본사로 올라가게 되고 지역으로 내려온 돈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글을 많이 쓰시고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 소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신문사도 어떻게 보면 지역 소비의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 신문을 읽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건데 저희도 소비할 때 사실은 우유 사거나 뭐 할 때 사실은 공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이 좀 있어요. 오, 그래요? 이게 공장이 네. 뭐 F1, F2 뭐 이렇게 약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옆면을 보면 F1 공장이 평택에 있는지 천안에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먼저 사주는 훌륭하십니다.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정인구 대표 얘기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은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기업이 유통업을 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비자는 대기업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도 많고 또 결국 소비자들은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 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분들, 네,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십시오. 우리 지역 분들한테 돈 걷어간 거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쵸? 네, 저만 해도 전통시장 가는 거보다는 마트 가는 게 편하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꼭 대형마트로 차를 안 끌고 가더라도 요즘에 슈퍼도 대형마트의 어떤 SSM이 형태가 많아가지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슈퍼 동네 슈퍼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경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SSM 같은 경우도 굳이 전국 브랜드가 아니어도 땡땡 유통 찾아보면은 그 네, 서울 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 네. 전국 슈퍼체인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대전에서 최근 4년간 81명의 소중한 생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60명으로 이 중 절반이 길을 걷거나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였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가 많은데요. 보행 사망자 81명 중 55명이 무단횡단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 6일 동구 인동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치여 모두 숨지는 등 올해에만 11명이 무단횡단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또 보행자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53%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옷을 입고 육교와 횡단보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뭐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다리가 엄청 무겁고 이래서 걷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걷기가 사실 불편하죠. 뭐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요, 신호등 신경 써야 되고요. 또 걷다 보면 또 차량 출입구, 건물과 차량 출입구에 인도가 막히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사각지대들도 있고 그렇죠. 또 육교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계단 올라가는 게 많이 힘들 거거든요. 사실 힘드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도로, 길에 대한 철학이 이제 앞으로는 뭐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좀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찰 관계자분의 그 당부 마지막 멘트 보면 좀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보행 사고를 줄이려면은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 습관하고
그리고 보행자는 야간에 밝은색 옷 입고 스스로 이렇게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멘트를 주셨더라고요. 아이 그럼 네. 경찰 뭐하러 있어?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횡단보도를 또 특별하게 좀 밝게 비춰주는 네. 또,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위에 있는 사람을 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좀 더 조명을 좀 밝게 하는 것도 로고젝터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 이렇게 뭘 비춰가지고 경각심을 네.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 잘해요? 예습 철저하고 복습 철저하고 그러면 돼. 이건 의미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경찰분들도 멘트를 좀 더 세련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물 아껴 써야 된다고. 네, 또 무슨 군 관계자가. 네, 대책은 항상 원론적인 수준에서 네.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아이고, 네, 좀 그 공보실 있는데 공보실 분들 조금 더 연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기자님은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가 오후 저녁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늘 가려는데 제가 원래 어떤 분들 좀 초대한 분들이 있었어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좀 초대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좀 급하게 좀 늦게 좀 초대하는 바람에 오늘 일정은 안 맞아서 일단 저 혼자라도 가서. 본인은 뛰세요? 아니요, 제가 뛰는 게 아니라 대전 시티즌이 아. 러시아 팀을 초청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예요. 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요즘에 좀 많이 침체되는 것 같은데, 예, 이번 경기를 계기로 좀 이렇게 딱 일어나셔가지고 일부리고 그 클래식에 좀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오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오래 가십시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는 시민통신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대전 중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hine through for you.